다들 반갑습니다. 전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저하고 남편은 대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저야 언제나 남편을 사랑해서 문제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하필 저희 부부와 엮일 뻔했죠. 그게 어쩌면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이 아내인 형님한테 제대로 대해주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형님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정말이지 여자라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죠. 그때가 결혼하기 전 처음으로 남편 따라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이 됐지만 막상 친절하게 대하는 시부모님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되면서 친근한 분위기로 갔죠. 그렇게 즐겁게 대화 하다가 제가 온다는 말에 아주버님 식구들도 오게 되었죠. 근데 어째서인지 다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왕 그래도 처음 보는 아주버님 식구들인데 인사를 제대로 하자고 생각하며 마주쳤는데 왠지 아주버님과 형님이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언짢은 표정으로 어떻게든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아주버님이 보더니 갑자기 형님한테 고개를 돌리면서 아니, 내 동생이 여자분이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당신이 좀 진중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제 앞에서 갑자기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대체 뭐 하냐며 싸움을 말렸고 그렇게 제 시댁 인사는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때 울면서 나 괜찮은 거지? 라고 물으니 남편은 괜찮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원래 시댁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하도 싸워서 결국엔 같이 저녁을 먹는 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들은 정말로 미안하다며 앞으로 잘해주겠다며 말을 했죠. 저야 뭐 괜찮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와 형님의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형님은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며 늘 저한테 뜬금없이 화를 내고 일을 막 시키고 그랬어요. 사실 그게 저 때문에 터진 거라고 하기가 그런 게 그 전부터 아주버님과 형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워낙에 시댁에서도 형님의 부모님 쪽에서도 결혼을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해서 허겁지겁 결혼을 해서 서로에 대해 아는 시간도 없이 결합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레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그때도 집안일이 배분 문제로 싸우고 있는 상태로 제가 시댁 인사를 드리던 날에 시댁에 방문하였던 거고요. 그렇게 된 건데 형님은 절 좋게 보지는 않았죠.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안 제삿날이었는데 형님과 음식 준비를 하는데 형님은 잠시 장을 본다며 음식들이나 재료 손질을 전부 저한테 맡기고 떠났고 잠시 온다는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편찮으셔서 몸져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며 제사상을 차리고 난 뒤에야 형님이 와서 미안하다며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친척들이 말해주기를 형님이 시내에 나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네, 저한테 일을 다 맡기고 본인은 편히 쉬며 놀았다는 거죠. 그걸 들으니 저는 힘이 푹 빠지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따졌고 아주버님은 미안하다며 당장 사과를 하라고 소리쳤지만 오히려 제 뺨을 때리고 알아서들 하라며 시댁 밖으로 나가버렸죠. 아주버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며 쫓아갔고 저는 남편 곁에서 울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집안에서도 형님을 보는 시선들이 점점 안 좋아졌죠. 원래도 아주버님과 계속 싸워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저를 막 부려먹고 못되게 구는 걸 보고 친척들은 저를 응원했고 형님은 자연스럽게 소외되었죠. 그러자 형님은 절 더욱더 괴롭혔고 나중에 그걸로 우울증이 걸려서 결국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저는 집에 남아있기로 하고 자기는 시댁에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허락했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줄어드니 점점 제 우울증이 나아졌어요. 남편은 다행이다라고 기뻐했는데 표정이 점점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몸조리나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댁에 갔다 오면 자꾸 그래서 걱정이 되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갔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주말에 갑자기 형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남편이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저 혼자 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혹시나 사과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죠. 이 요망한 년이 네 남편을 아주 잘 구워 삶았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당장 헤어져라.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이미 남편인 아주버님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하니까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내 남편은 너무 무뚝뚝하고 무엇보다 심심하잖아. 하지만 도련님은 젊고 즐기기 딱이잖아. 그러니 어린 동생이 양보해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다며 어찌 남편을 장난감으로 보냐고 뭐라고 하니까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다면서 마시던 커피를 저에게 뿌렸어요. 그날 그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죠. 너도 네 남편하고 똑같네. 난 네 남편을 차지하려고 일부러 널 괴롭혀서 집에 따로 있게 만들고 꼬시려고 그랬는데
도련님은 계속해서 내 부탁을 거절하더라. 하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지긋한 생활을 어떻게든 벗어날 거야. 라고 말하며 떠나버리고 저는 커피가 묻은 채로 휴지로 겨우 닦고 집에 들어갔죠. 친구하고 놀다가 제가 걱정돼서 일찍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웬 여자가 화장이 엉망인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전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놀라며 결국은 그게 너한테로 왔냐면서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도 절 버리고 싶지 않았고 형님이나 아주버님을 생각해서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계속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나서 시댁 식구들은 물론 아주버님한테 말하니 시댁에서는 어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냐며 화가 났고 아주버님은 이 여편네를 마구 때리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쳤어요. 시댁 식구들한테도 뭐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아주버님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그 뒤로 형님을 아는 척도 안 했어요. 형님은 어떻게든 사태를 무마하려고 저한테 찾아왔지만 이번엔 저도 지지 않았죠. 바로 뺨을 때리며 다시는 오지 말라며 침까지 뱉었어요. 하지만 절 그토록 밟으려던 형님은 이번엔 거기서 그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발칵 뒤집히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남편을 꼬시는 걸 실패한 형님은 다른 남자와 몰래 사귀면서 아주버님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을 버리고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댁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요. 그 일로 시댁은 더욱더 화가 나고 결국은 고소를 하자고 난리를 쳤지만 어차피 다 끝난 일이라며 저와 남편, 아주버님이 말려서 이 일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죠. 요즘은 제가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은 늘 미안하다면서 절 도와주셔서 편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자식들, 저한테는 조카겠죠. 조카들이 같이 놀자고 하는 모습을 보니 또 막상 엄마가 없어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못살게 굴고 남편을 꼬시려고 했다는 걸 생각하니 형님에 대한 안쓰러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제가 조카들을 잘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한동안 형님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가 최근에는 다시 좋아져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보내고 있어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꼬시려고 하다니 정말이지 별꼴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별다른 일이 없어서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하네요. 지금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지속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 일을 하러 갈게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